안녕하십니까. 경비업법 기출문제 강의를 맡은 박상민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시험의 출제 경향과 문제 해설을 갖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면서 개정 법령이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출제가 됐고요. 약간의 응용 문제는 있었지만 저희 교재에서 다 다루었던,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번 시험에 어떤 잘 합격하신 분도 있으시고 안타깝게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를 드리고요. 또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또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해서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역시 우리 청원경찰법, 그다음에 경비업법, 전체로 경비업법이 이제 출제가 27문제, 청원경찰법이 13문제 정도 출제가 돼 있죠. 항상 그 비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법조문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을 받아서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나 저희 강의를 자꾸 들으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반복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험이 시행일자 기준으로 이 법령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 따라서는 공고일자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행일자 기준으로 나오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시행일자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험이 연말이다 보니까 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서 저희 개정 법령에 대해서는 항상 마무리할 때 저희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주요 개정 내용을 다루어 드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시고요.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개정법들이 출제가 됐고 저희가 마지막 개정 법령에 관계된 문제들을 개발해서 했는데 역시 또 똑같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어차피 우리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개 더 맞히지 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 만점을 맞는다는 거는 80점, 그 다음에 90점, 100점, 이 3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지만 비교적 비슷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에서는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내용의 이해, 2단계에서는 내용의 정리, 3단계에서는 내용의 암기, 이런 식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전 마무리, 이런 순서대로 저희 교과서 또 저희 교재, EBS 교재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험의 상대평가라는 것은 남들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충실히 준비하셔야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해설하면서 다시 한번 또 출제 경향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언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경비업법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경비업법상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집단민원 현장은 작년에서도 출제가 됐던 문제죠. 그죠? 첫 번째, 1번 행정대집행법상 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대집행이라는 건 뭐죠? 철거 같은 걸 할 경우에 강제로 집행을 하는 걸 대집행이라고 하죠.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그죠? 민원이 있는 장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건물 같은 거 질 때 일조권 분쟁 같은 거 생길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이해 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7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여기 70명이 아니라 100명이죠, 100명. 유일하게 분쟁이 없이 하는 게 100명.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하는 것은 집단 민원 현장의 굳이 따지면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출제한 거죠. 집단 민원 현장의 종류.
집단 민원 대상, 그렇죠? 집단 민원 현장은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개념, 이 집단 민원 현장의 개념 또는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죠.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단 민원 현장은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다뤘고 특히 숫자를 바꿔서 내는 것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문제에서 논점이 뭔지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에 세 곳에 두려고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갖춰야 될 출동 차량의 최소 몇 대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기계 경비업의 그죠? 시설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시설 기계 경비업의 시설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출장소별로 2대 이상 차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2대 이상의 차량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렇죠? 2대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3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출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한 대만 출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대가 출동하게 됐으니까 2 곱하기 3은 뭐가 됩니까? 6이 되는 거죠. 서울, 인천, 대전이니까 세 군데죠. 그래서 2, 3은 6입니다. 그래서 기계경비업의 시설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경비업법상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허가사항인 게 있고 허가사항이 아닌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이거는 뭐냐면 경비업법상 그렇죠? 허가사항이냐 그렇죠? 신고사항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허가사항. 그래서 일단 허가는 누구한테 하냐면 뭐야? 우리 지방 경찰청 장한테 받죠. 그렇죠? 그래서 허가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인데 자 1번 보세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이 폐업, 그죠? 휴업, 그렇죠? 예, 두 가지요, 그렇죠? 폐업, 휴업. 그 다음에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이 임원을 변경.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거는 뭐예요? 7일 이내 신고, 그렇죠? 7일 이내 신고하는 거고, 그렇죠? 7일 이내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휴업도 뭐예요? 재개 이런 것들은 7일 신고죠. 7일 이내 신고하는 거고. 3번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임원이 임원을 변경할 때는 며칠? 그렇죠. 3번은 30일이죠. 임원 변경은 30일. 그래서 7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다음에 3번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예, 4번이 되겠죠. 1번도 4번, 2번도 4번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경비업상 허가 신고사항을 구별해야 되겠고, 특히 신고사항은 7일 내에 신고하는 폐업, 그렇죠? 휴업, 재개 이런 업무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임원이나 이런 것들은 30일. 그래서 7일과 30일을 이제 구별해서 정리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비업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 사무소나 출장소가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뭐뭐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제가 아까 자 이거는 뭐예요? 역시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경비업법상 뭐예요? 신고사항이죠. 신고사항. 근데 신고사항에서 제가 뭐예요? 7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7일짜리 해당하지 않죠. 7일짜리만 외우시면 되죠. 7일짜리는 뭐예요? 휴업, 폐업. 그렇죠? 그리고 폐업의 연장. 그렇죠?
재개 이런 것들이 뭡니까? 7일이고 나머지는 3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휴업, 폐업, 연장은 뭐예요? 7일 신고고 나머지는 뭐예요? 30일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게 30일이 아니라 뭐예요? 과거의 기출문제는 15일이었죠. 15일이었는데 30일로 기간이 늘어났죠. 그래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상 신고사항 중에서 7일짜리냐 30일짜리냐 묻는 문제죠. 역시 경비업법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네. 개정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거죠. 5번 경비업법상 그래서 4번 문제에 보기 3번이 15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정법을 충분히 체크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를 갖다가 이제 보는 거겠죠. 네, 5번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임원의 결격사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뭡니까? 경비업법상 그렇죠. 임원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그래서 결국 뭐야? 핵심이 임원의 결격사유죠. 임원의 결격사유. 보겠습니다. 성비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1번 피성년 후견인 그다 피한정 후견인도 추가로 하면 되겠죠. 피한정 후견인. 예.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건 항상 공통적 결격사유죠.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 그래서 피파금이죠. 그렇죠. 피파금.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항상 들어가는 뭐예요? 공통적 결격사입니다. 공통적 결격사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거는 틀렸죠. 예. 이건 뭐라 했어요? 이 법 또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특수경비 업무. 그렇죠? 특수경비 업무죠. 이 법 또는 그렇죠? 자, 이 법 또는 뭐라 했어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수 경비 업무죠. 이렇게 되죠? 네. 결격사유에 마지막 이거 잘 체크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시설 경비 업무가 아니라.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공통적 결격사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6번. 경비업법상 기계 경비 업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1번. 기계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에 해당한다. 맞죠? 네. 2번. 기계 경비업자는 관제 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할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건 자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25분. 3번. 기계 경비업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그렇죠? 예, 수신하면서 최소 2년간 이를 보관한다. 1년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거는 6번은 뭐야? 서류 보관기간이죠. 그렇죠. 보관기간. 교육훈련 실시부 빼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기간이죠. 기간. 그래서 이건 뭐예요? 1년입니다. 1년. 그렇죠. 1년. 교육훈련 실시부 빼고는 뭐예요? 다 1년이라 했어요. 잘 모르면 다 1년으로 찍으시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기계경비조사의 직무에는 기계경비 업무를 포함한 기계장치 운영 및 감독 및 오경보 방지한 기기관리 감독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기조사 월 1회 이상 해야 된다 그랬죠. 오경보 관리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풀었던 그 문제입니다. 서류에 관계된 거, 보관 서류에 관계된 건 다 2년을 갖다가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으로 한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업법상 특수 경비원은 될 수가 없으나 경비유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그죠? 예. 그죠? 예. 그러면서 거기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그렇죠? 예. 결격사유. 1번은 뭡니까? 경비유사, 경비원, 결격사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비유사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일반 경비유사가 될 수도 있고 자격하고 일반 경비원이 같죠. 자격이 같습니다. 특수는 좀 다르죠. 그렇죠? 특수는. 자, 특수는 보겠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뇌시 0.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중에 있는 자. 그렇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특수랑 청원경찰은 이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2번에 있는 부분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죠. 네.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의 중에 있는 자. 됐죠? 4번.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몇 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네. 10년.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거의 바뀌어서 뭐예요? 10년으로 바뀌었죠. 예, 됐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은 뭔가 보겠어요. A 특수경비업체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갑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으로서 받았어야 할 신임교육과 그치, 직무교육이죠. 예. 그러면 뭐야? 특수경비원 뭐야? 교육이죠, 교육. 그렇죠? 그게 이제 신임교육하고 뭐가 있어요? 직무교육이 있죠. 예.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에 관계된 교육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시간이 있어야 되죠? 신임교육은 몇 시간? 88시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직무교육은 뭐야? 6시간이죠, 6시간. 매월 6시간. 그럼 곱하기 몇 개월이죠? 5개월이죠. 그렇죠? 5개월이면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6, 5, 30시간이 되죠. 30시간에다 88시간을 더하면은 118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118시간. 그렇죠? 118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건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교육 시간. 그렇죠? 교육 시간에 관계된 거예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이 88시간을 모르는 학생은 모를 거고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건 신임 교육은 뭐야? 88시간이라는 건 다 아는 거고. 직무 교육이 4시간이야, 6시간이야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죠? 4시간이 아니라 뭐 6시간이 됩니다. 예. 특수 경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거기다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응용 문제이긴 하지만 좀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예. 보기 지문을 보면 이게 조심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만약에 4시간씩이다 그러면 4, 5, 20시간이 되죠. 20시간이 되니까 108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94시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인데 한 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94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예. 헷갈려서 3번을 푸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증 취득자가 그렇죠?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과목. 그렇죠? 예. 또 공통 과목이 있고요. 그렇죠? 예. 이건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 과목에 대한 문제죠. 교육 과목에 대한 내용의 문제예요. 조금 이 문제를 조금 난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암기하지 않았으면 풀기 어렵죠. 자, 3년 있어요. 그러면은 기계경비지도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일반 경비지도사에서 했을 때는 공통교육은 생략할 수가 있죠. 예. 또 공통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공통교육이 28시간이죠. 그렇죠? 나머지 뭡니까? 그렇죠? 별도의 교육이 있죠. 기계하고 공부. 그렇죠? 나머지가 16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맞죠? 44시간. 네, 44시간. 그래서 별도의 교육인데 이 별도의 교육이 이제 따로따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 개로는 뭐예요?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체포 호신술은 공통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특기는 뭐예요? 안 들어가고 체포 호신술이 뭐예요? 공통 과목에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네, 됐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총 44시간의 교육 중에서 공통으로 하는 뭐예요? 16시간과 별도로 하는 공통으로 하는 별도로 하는 16시간과 공통으로 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이제 별도로 하는 부분만 뭐야? 추가로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3년 안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뭐야?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됐습니다. 10번 문제.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 사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에 관한 거. 자, 보겠습니다. 1번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의 무기관리상을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자, 이 수시로 점검하는 건요. 예, 일단 관할 경찰서는 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에서 수시로 관여하는 게 월 1회. 그렇죠? 월 1회 해야 된다. 월 1회. 그렇죠? 월 1회. 네, 월 1회. 그렇죠? 네. 다음 1번이네요. 자, 2번. 관할 경찰서장은 무기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4번. 지방경찰청장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취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11번은 특수경비의 의무에 관계된 질문이죠. 네. 의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종 의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자, 1번.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에 벗어나서 안 된다. 이거는 상사의 허가죠. 소속 상사의 허가. 소속 상사의 허가죠. 허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죠. 네, 두 번째. 인질 사건에 있어서 작정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미리 구두로 경고를 한다. 반드시가 틀렸죠. 반드시가 아니라. 그렇죠. 긴급할 때는 예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응하는 경우에도 14세 미만을 경우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경우에도가 아니라 뭐야? 제외하고는. 네, 경우에도 아니라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야? 총을 발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4번 특수경비원은 파업, 퇴업 그 밖에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를 하면 안 된다. 답은 4번이죠. 예. 참고로 쟁의를 하면 뭐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렇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12번. 경기업법상 경비원의 복장,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비업자는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경비원의 복장 장비 신고네요. 신고. 누구한테 하는가 이 얘기죠.
자, 경비원의 복장 장비를 신고하는 거. 이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지방경찰청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 예, 됐습니다. 1번 틀렸고, 그래서 주체가 틀린 거죠. 그죠? 객체. 누구에게? 지방경찰청장이 돼야 됩니다. 2번.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담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맞죠? 3번.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쵸? 분사기 소지 허가. 4번.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이제 경비원 배치 신고에 대한 질문이죠. 그렇죠. 경비원 배치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박스. 경비업자는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며칠 이상,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는 배치한 후 며칠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를 배치를 관할하는 경찰관세장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그렇죠? 예, 배치한 후 7일 이내, 20일, 7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네. 14번. 경비업법상, 그렇죠?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일반 경비원 무슨 사유? 결격 사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격 사유는 자주 나오죠, 시험에. 첫 번째가 만 18세인 자. 틀렸네요. 만 18세 미만이죠. 그래서 만 18세. 18세니까 되죠. 예, 그러니까 틀렸네요. 1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의 피파는 항상 들어가죠. 파산성고. 되게 쉬운 문제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는, 그렇죠.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는 아까 얘기했던 이 경비 지도사의 뭐야? 결격 사유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공부하실 때, 경비서 공부하실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번 문제와 7번 문제는 뭐예요? 같이 풀기가 쉽죠. 네,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업법상, 그렇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본 기준. 그래서 이건 뭐예요? 경비업법상의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에 관계된 문제. 뭐 매번 출제가 되니까 결격 사유가 있을 때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어떤 의견을 옳은 것은 위반 행위. 경비업법 제4조 1항의 후단에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에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병행할 때. 허가 없이 했네요. 그렇죠? 예.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병행했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암기했었죠. 그래서 경육치라 했죠. 경육치. 경고 1차면 6개월 영업정지 취소. 그래서 경육치가 되죠. 그래서 경고 6개월, 그렇죠? 취소. 경육치가 됩니다. 무허가. 경육치. 무경육치. 그죠? 무경육치.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처분에 관계된 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똑같은 것끼리 묶어서 공부하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행정처분은 여러분들이 가로놓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테니까 자꾸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16번 보겠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경비업 허가 취소 사유죠.
경비업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몇 가지가 있죠? 8개가 있죠. 8개 취소 사유가. 필요적 취소 사유. 취소 사유가 8개가 있고요. 필요적인 게 8개가 있고, 보통. 나머지가 이제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는데, 자, 첫 번째.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 업무에 경매에 종사한 때. 그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용 없이 최근 도급 계약 종료일 이상보다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할 때. 그죠? 네. 다 있네요. 네. 그럼 4개 다. 그죠? 있죠? 그 외에도 뭐가 있죠? 뭐 특수 경비 업무 같은 경우에 뭐 경업 금지를 위반한다든지, 그 대통령이 정하는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 경업 금지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동안 뭐 정비 도급 실적 없을 때는 뭐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아무도 이유 없이 정당 1년 동안 놀 때. 그죠? 예. 그 다음에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에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할 때, 뭐 등등등 8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또는 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뭐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던져드리면, 옳은 걸 골라라, 뭐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옳은 걸 고르는 경우에는 그 제일 많은 게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7번 보겠습니다. 자, 경비업법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거는 17번은 뭐야? 청문의 사유죠. 청문 사유. 경비업법상 청문 사유. 허가나 취소 이런 거 할 때 마지막 뭐 할 말이 있는가 물어보는 걸 청문이라고 했죠. 청문. 자, 특수경비원의 징계.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경비지도서 자격의 취소. 원래는 이거는 뭐야? 경찰청장이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에 위임돼 있죠. 예. 행정처분 할 수가 있고요. 경비서 자격의 정지, 마찬가지죠. 경비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예. 지방경찰청장이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답은 몇 번이에요? 특수경비원의 징계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은 뭐예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경비업법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협회. 그래서 이건 경비협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7번 됐고, 18번 경비협회의 업무. 자, 경비협회 업무는 개정이 됐죠. 옳은 것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면 경비업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발기인을 필요로 한다. 이 규제를 완화해서 없어졌죠, 이게. 그래서 이제 결사의 자유를 뭐 헌법상에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없어졌고요. 경비협회 업무에는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포함이 되죠. 답은 2번. 네. 그래서 뭐 경비 업무, 그죠? 교육 훈련, 후생 복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3번 경비협회는 공익법인으로 회비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뭐예요? 징수가 가능하죠. 징수가 가능합니다. 자, 4번 경비협회에 관한 경비업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민법 중 재단법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뭐예요? 사단법인을 해야죠.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사단법인을 준용해야 되겠죠. 19번 보겠습니다. 자, 경비업이 경비협회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공제사업. 경비협회의 무슨 사업?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공제사업.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법이 개정된 거니까 봐야 되겠죠. 1번 경비주도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보장하게 한다면, 형사책임이 아니라 일단 경비업자의 민사책임이죠. 그렇죠?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뭐예요? 경비업자가 돼야 되겠죠. 경비업자. 예, 경비업자. 틀렸고, 첫 번째 거. 예. 형사책임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사책임 엑스표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경비지도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정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의 재해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됐고, 3번 경비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및 경비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맞고, 4번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 보증, 계약 보증, 하도급 보증에 대한 사업 맞고 됐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경비업법상 경비업자 및 경비조사에 대한 감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죠? 경비 지도사의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이죠. 경비 지도사의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청원경찰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경지업자 및 경비조사의 지도 감독함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맞죠? 2번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지도 감독하는 경비조사의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경비조사의 자격 취소는요. 취소는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 또는 뭐예요? 경찰청장이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장은 경비서 자격을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위의 정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정지는 가능해도 취소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은 뭐예요? 중지 명령은 가능한데 취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 업무의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해야 된다. 이건 신설 규정이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네. 배치 허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민원 현장 배치 허가에 대한 질문이고, 4번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을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 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근무 사항 및 교육 훈련 사항 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번 문제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우리가 공부한 것보다 이거 좀 알았었는데, 그죠?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이건 외웠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고 못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또 이제 또 내일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도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죠?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건 무엇을 묻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묻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보신다면 짧은 시간 내에 일정한 점수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교시에서 21번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